안개가 자욱한 설악산의 깊은 산속에서 김지우는 차에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신선한 산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서울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이 짧은 휴가는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했다.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이 피곤해 절어 있었지만 옆자리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내 혜수와 뒷좌석의 어린 민준이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지우는 첨단 가상현실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수석 개발자였고, 혜수는 부산 해양연구소의 유명한 해양생물학자였다. 그들의 삶은 늘 바빴고 이런 휴식이 절실했다.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번 여행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설악산은 오래된 전설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산을 지키는 신비로운 호랑이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그 호랑이는 위험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고 길 잃은 여행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했다. 지우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떠올렸다. 갑자기 도로 위로 짙은 안개가 몰려왔다. GPS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내비게이션은 불규칙하게 깜빡거렸다. 지우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했다. 이때 혜수가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살폈다. 여보, 괜찮아요? 혜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걱정 마세요. 곧 안개가 걷힐 거예요. 지훈이 안심시키듯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도로 한가운데로 거대한 사슴 한 마리가 뛰어들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얼음이 살짝 얼어있던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로를 벗어나 거대한 참나무와 충돌했고 충격으로 인해 지훈과 혜수는 의식을 잃었다. 뒷좌석의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나타났다. 전설 속의 호랑이였다. 수백 년 동안 이 산을 지켜온 설악산의 수호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사고 현장으로 다가갔고 울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다. 깊어가는 밤, 설악산의 고요함이 깨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제 김지훈의 가족과 전설 속 호랑이의 운명이 한데 얽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 만남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을지 알지 못했다. 속초의 작은 산장에서 박영호 산림감시원은 늦은 밤 긴급 전화를 받았다. 예약된 시간보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김지훈의 가족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이었다. 창 밖으로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기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수색팀을 꾸리겠습니다. 영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30년간 설악산을 지켜온 영호는 이 산의 모든 구비구비를 자신의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다. 그는 특히 이 지역의 야생동물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 중에서도 전설 속 호랑이에 대한 그의 연구는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다. 긴급 구조팀이 신속하게 꾸려졌다. 열화상 카메라와 구조견을 동원한 수색대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수색을 시작했다. 영호는 직감적으로 가장 위험한 구간인 칼바위 고개 쪽으로 향했다. 그때 한 스키어 그룹이 도로변에서 차량 잔해를 발견했다는 무전이 들어왔다. 영호의 팀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현대 아이오닉 5가 크게 파손된 채 나무에 부딪혀 있었다. 차 안에서는 의식을 잃은 지훈과 혜수를 발견했지만 놀랍게도 아이의 카시트는 비어 있었다.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외쳤다. 영호는 차량 주변을 자세히 살폈다. 눈 위에는 분명한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그의 숙련된 눈에 특별한 것이 포착됐다. 그것은 분명 호랑이의 발자국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발자국 옆으로 이어진 작은 천 조각의 흔적이었다. 이건
영호는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전설 속 호랑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영호는 늘 믿어왔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발자국은 동쪽 능선을 향해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동굴들이 있다는 것을 영호는 알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지웅과 해수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영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호랑이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지만 그의 오랜 경험은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김반장, 응급구조팀과 함께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해주세요. 저는 아이를 찾아보겠습니다.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고 달빛이 눈 덮인 산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영호는 호랑이의 발자국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설악산의 수호자가 민준이를 지키고 있을 거란 확신이었다. 달빛이 비치는 동굴 안에서 설악산의 수호자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민준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이상하게도 두려움 없이 호랑이의 따뜻한 털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호랑이는 수백 년 동안 이 산을 지켜왔지만 이처럼 강한 보호 본능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산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지는 신성한 장소였다. 벽에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벽화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중에는 호랑이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도 있었다. 민준이는 간간히 잠에서 깨어나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과 신뢰가 가득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으응. 민준이가 작게 웅얼거리며 호랑이의 털을 손으로 만졌다. 호랑이는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내며 반응했다. 그 소리는 동굴 안을 울리며 마치 고대의 자장가처럼 들렸다. 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달빛이 동굴 입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편 영호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전등 빛이 눈 위에 발자국을 비추었다. 발자국은 분명했지만 이상하게도 폭설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건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니야. 영호는 중얼거렸다. 갑자기 멀리서 은은한 빛이 보였다. 그것은 달빛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신비로운 빛이었다. 영호는 자신의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설악산의 수호자가 나타날 때면 산 전체가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였다. 영호가 빛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주변의 나무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듯했다. 바람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고 눈송이들은 반짝이며 그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호는 한 동굴 앞에 도착했다. 동굴 입구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고 안에서는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동굴 안으로 한 발짝을 내딛었다. 그 순간 영호는 자신이 단순한 구조 임무를 넘어서 무언가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설악산의 오래된 전설이 그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선 영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30년 산림감 시원 경력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거대한 호랑이가 민준이를 포근히 감싸고 있었고 동굴 벽에는 고대의 벽화들이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럴 수가. 영호는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다. 호랑이는 영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적대감이 아닌 이해와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영호를 기다려왔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준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의 작은 손은 여전히 호랑이의 털을 부드럽게 쥐고 있었다.
영호는 천천히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동굴 안의 공기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봄날의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벽화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듯했고 그 속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설악산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군요. 영호가 벽화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다. 벽화들 중에는 호랑이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 여러 번 등장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 장면이 있었다. 호랑이가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마치 오늘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갑자기 민준이가 깨어났다. 하지만 놀랍게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호랑이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다. 그리고는 영호를 향해 작은 손을 뻗었다. 아저씨. 민준이가 부드럽게 불렀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민준이에게 다가갔다. 호랑이는 여전히 평화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동굴 밖에서 구조대의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 반장님, 응급구조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들은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고 의식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영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이 신비로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이 비밀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호랑이는 마치 영호의 마음을 읽은 듯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향하더니 벽화 앞에서 멈춰 섰다. 그 순간 벽화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왔고 동굴 전체가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속초 종합병원에서 지웅과 해수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하얀 벽에는 아침 빛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민준이는요? 우리 아들은 어디 있나요? 해수가 깨어나자마자 물었다. 간호사가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산림감시원님이 곧 데리고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영호가 민준이를 안고 들어왔다. 놀랍게도 민준이는 전혀 다치지 않은 모습이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다. 우리 아기. 해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이를 받아 안았다. 지호는 영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찾으신 거죠? 영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영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동굴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호랑이의 발자국을 따라간 일, 신비한 동굴을 발견한 것, 그리고 그곳에서 본 고대의 벽화들까지. 놀랍게도 지웅과 해수의 눈에는 의심이 아닌 이해의 빛이 어렸다. 사고 직전에 지훈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분명 무언가를 보았어요. 사슴을 피하려 한 순간 커다란 호랑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피로 때문에 본 환영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것을 봤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에 따뜻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의 작은 손에는 이상하게도 은은한 빛을 내는 작은 호랑이 모양의 돌이 쥐어져 있었다. 이건... 영호가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 돌은 동굴 벽화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호랑이가 마지막 순간에 민준이에게 준 선물임이 분명했다. 영호는 이제 자신이 설악산의 가장 신성한 비밀을 지키는 증인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1년이 지난 후 김지훈의 가족은 다시 설악산을 찾았다. 이번에는 사고가 났던 그날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신비로운 경험에 감사하기 위해서였다.
영호는 산장 앞에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민준아, 많이 컸구나. 영호가 이제는 3살이 된 민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그날 호랑이에게 받은 돌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돌은 때때로 달빛 아래에서 은은한 빛을 발했고 민준이가 불안해할 때면 따뜻해졌다. 지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설악산의 생태계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해수 역시 변화했다. 그녀는 이제 해양생물학 연구와 함께 산악생태계 보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지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저기를 보세요. 영호가 멀리 상보무리를 가리켰다. 석양이 지는 산마루에 거대한 호랑이의 실루엣이 보였다. 순간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다. 민준이는 호랑이를 향해 작은 손을 흔들었고 놀랍게도 호랑이도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이제 우리는 설악산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가 된 거네요. 해수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네, 우리 모두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영호는 민준이가 든 호랑이 돌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깊은 유대를 상징하는 증표였다. 설악산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설악산의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호랑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그 소리는 산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설악산의 수호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곳을 지킬 것이다.